네,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이후 떠오른 달새 스타죠. 배우 박보검 씨. 해맑은 얼굴 뒤에 연대보증이라는 근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 농구 간판 스타였던 박찬숙 씨가 거액의 빚을 갚지 못하겠다면서 파산 면책 신청을 냈었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탤런트 박보검 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현재 23살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네. 연대보증이란 빚을 지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2008년 본인이 15살 그때 아버지 사업차 3억 원을 대부업체 빌리는데 신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대보증을 세우면서 네. 아들인 15살 아들인 지금 박보검 씨를 연대보증으로 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돈이 없었지만 그 후에 연애 활동을 하면서 돈이 좀 부으니까 2014년 정도는 이자까지 8억 정도 되는데 예. 그 상황에서 대부업체에서 박보검 씨가 연대보증이니까 돈을 갚아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예, 당초 대부업체에서 아버지가 3억 원을 빌렸다고 하는데 이제 계속 빚이 불어나서 그렇죠. 8억 원까지 된 거군요. 근데 미성년자까지 보증인이 된다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연대보증인 제도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일단은 미성년자를 지금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 부모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상황을 이용한 걸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 박보검 씨는 자기가 연대보증을 썼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고요. 네. 연대보증이란 뭐냐면 일반 보증은 주채무자, 기본적으로 돈 빌린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한 후에 보증하러 가는데 이 연대보증은 그걸 따지지 않고 바로 그냥 그 보증인한테 가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자력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이제 연대보증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돈 빌린 적도 없는데 아주 강력한 채무를 지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연대보증에 대해서 비판점이 많았습니다. 박보검 씨, 최근에 1988로 굉장히 그렇죠. 큰 스타가 되기는 했지만 그 전에는 사실상 무명이었기 때문에 빚을 갚을 능력이 사실상 없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와서 이제 상당히 이제 스타 반열에 올랐지만 그 이전에는 뭐 대표작도 사실 없었고 무명의 배우였습니다. 네. 막 그러다 보니까 2014년 대부업체가 소송을 했을 때는 사실상은 본인이 미성년자였고 또 아버지에 의해서 이게 진행됐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재판이 그랬는데 예. 결과론적으로 계속 그 빚이 남아 있으니까 본인이 2014년은 파산 절차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파산 절차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파산자로 분류가 된 거군요. 그렇죠. 파산자가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이 분류가 되는 거고 예. 파산 청구를 하고 면책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파산을 할 때는 정말 채권이 채무하고 비교를 해서 상당히 많다. 그래서 더 이상 갚을 가능성이 없다. 예. 그렇다고 하면 파산자로 분류를 해주고 예. 그리고 앞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면책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 것을 지금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박보검 씨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거 파산 청구할 때는 그때는 촬영 중이었거든요. 응답하라 그 시리즈 촬영 중이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는 돈을 많이 못 벌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3천 정도 갚고 채권자한테 갚고 이제 면책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벌어들인 수익은 이제 채무를 빚을 져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제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해도 네. 빚을 갚아야 할 의무는 없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상. 그 파산 결정을 남과 예. 동시에 이때까지 졌던 빚들은 다 이제 해결이 되는 거. 3천만 원 갚음으로써 예. 더 이상은 사실 파산 제도가 안 좋아 보이지만 성실하지만 불운한 그런 경제인들. 네. 예컨대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파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만든 제도이거든요. 예. 박보검 씨 같은 경우는 아예 성실을 떠나서 어릴 때 아무도 모를 때 빚을 졌다가 그러게요. 15살 때인데요. 회복할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파산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연대보증의 덫 이렇게 박보검 씨를 비롯한 유명인도 피할 수가 없는데요. 박보검 씨 말고도 연대보증의 피해를 본 연예인들이 꽤 있다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네.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됐죠. 김구라 씨 그 전 부인이죠. 전 부인 같은 경우는 그 지인의 연대보증을 샀다가 수십억 원대 빚을 졌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실 연예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연대보증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표적인 연예인이 김구라 씨군요. 네. 정부가 지난 2013년에 대부업체 신규 대출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나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연대보증이 피해가 심각한데 1금융권, 2금융권, 기술보증기금 이런 데만 지금 할 수 있고 3금융, 대부업체라든지 네. 또 4금융, 개인끼리 하는 경우는
지금 규제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라든지 제도권에서는 연대 보증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제도권이 아닌 개인 간에서는 아직 연대 보증을 하는 게 현실이시죠. 아, 그렇군요. 뭐 연대보증으로 진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 이분들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대 보증을 써서 이제 지금 박보검 씨도 받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인원이 신용보증기금에 10,000명 이상이 되고요. 네. 기술보증기금도 2조 원이고 10,000명 이상이 연대보증에 늪에 지금 다 빠져 있는데 예. 요 연대보증 때문에 이제 피해를 봤는데 2014년부터는 폐지가 됐지만 그 이전에 연대보증을 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금융이나 아니면 대출 같은 걸 통해서 연대보증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나 예. 아니면 국민행복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연대보증 채무지원제도라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그 빚을 쪼개서 예.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박보검 씨 법원 구제를 받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은퇴한 여자 농구 스타 박찬숙 씨인데요. 이분은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요. 맞습니다. 면책 신청을 했었는데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이 있어가지고 또 수입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결국은 파산 결정이 안 나고요. 면책이 네. 불허돼 버렸습니다. 박찬숙 씨가 이제 소득을 숨겼다는 사실이 네. 드러난 것인데, 그러니까 신고되지 않은 소득 규모가 많았나 보죠? 이 상당히 사실은 이 남편이나 자신이 수입 그 빚을 많이 져가지고 뭐 12억, 13억대 빚이 있었는데요. 예. 그 관련해서 매달 벌어들이는 것들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파산 법원에. 예. 내가 얼마 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갚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농구 교실에서 200만 원 정도를 버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자신의 통장으로 받지 않고 딸하고 다른 아. 사람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채권자들이 발견하고 예. 이거 이상하다. 벌어들이는 거를 거짓으로 좀 신고하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이 법원에 어필이 됐고 법원에서는 예. 맞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거는 면책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예. 결국은 이제 파산 결정을 못 받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었다는 그렇죠. 것이고, 이제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빚을 갚아야 된 의무가 생기게 된 맞습니다. 거군요. 앞으로 갚아야 됩니다. 이래 되면. 알겠습니다. 네.